네, 지금부터 메소드 중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게 메인 메소드의 명령어 라인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요거 여러분들 외부에서 입력받아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도스 상에 있으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인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 번 보고 해보라 그랬는데 물론 안 해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 번만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띄울 거고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앱으로 그냥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커맨드 라인이라고 넣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 아니죠. 우리가 있는 위치는 요게 4장이죠. 챕터 4로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적당한 위치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받은 이 아규스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폼은 하시고 탭키 2번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랭스는 아규스의 랭스라고 하는 요 프로퍼티를 이제 쓸 거죠. 저희가 오늘 요 프로퍼티가 뭔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건 저렇게 할 거고 콘솔에 라이트 라인으로 저희가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아규스에 저 i번째 해당되는 애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숫자 0을 이렇게 넣고요. 아규스의 뭐 i번째는 뭐다 라고 하는 거를 넣기 위해서 여기다 1번째 이렇게 넣으면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i를 넣고 여기에다가 아규스의 i번째 값을 넣으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아규스들은 다 스트링입니다. 그죠?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그거 처리할 건 아니니까 그냥 처리되는 걸 보면 되는데 이걸 도스 창에 가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실행하면서 값을 넣어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프로젝트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쭉 가시면 속성 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잠깐 결국 할 걸. 자, 속성창을 누르고 들어오면 이런 속성창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설정하는데 그 중에 디버그 여기 보면 명령줄 인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령줄 인수 여기에다가 값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A, B라고도 넣고 뭐 한글로 홍길동이라고도 넣고 숫자 1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넣으면 얘네들이 이제 그 매개 변수를 하나씩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면 요게 값을 받아들이면 요걸 화면에 찍겠죠. 그래서 컨트롤 F5번 이렇게 돌리시면 여기 보듯이 우리 아규스의 0번은 A, B, 홍길동 1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여기 받은 요 놈은 문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그 파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숫자로 이제 바꿔주는 일을 해야 숫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요 메인 메소드에서 요 명령어 라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걸 배웠어요. 잘 안 쓰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드 중복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메소드 중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예요?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 우리 자바 시간에 엄청 많이 했죠. 오버로딩. 자, 여기 보면 시그네처
시그니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메소드를 구분합니다. 메소드를 구분할 때는 메소드의 이름과 메소드 매개 변수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자료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애가 돼요. 이 앞에 붙는 보통 메소드 앞에 붙는 리턴 타입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호출할 때 구분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리턴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무시하고요. 나머지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흔히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메소드의 이름은 같고요. 메소드의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의 개수와 형이 다른 경우 요거를 우리 메소드 중복이라고 하죠. 자, 요거 우리 객체 지향 특징 세 가지 있죠. 객체 지향 특징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캡슐화. 두 번째가 뭐죠? 상속.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을 얘기하는 다형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바 시간에 엄청 자주 얘기하던 것들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면 오버로딩으로 만들면 호출할 때 누가 알아서 해주냐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적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메소드 중복을 보면 지금 보듯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서로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타입의 종류를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면 이건 오버로딩이 아니죠.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소드 중복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떻게 해요? something에 int 하나인 거, int 두 개인 거. 인자는 하나인데 얘는 더블인 거 해서 얘네들을 호출을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출력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작성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한 것들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소드의 아주 특수한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생성자라는 게 있죠. 얘는 언제요? 객체가 생성될 때 최초로 언제? new라고 하는 애가 부를 때, 요게 부를 때 그때 한번 딱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호출되는 아주 특수한 메소드죠. 일반적인 메소드와 다른 점은 뭐예요? 반환형이 없어요. 여기 앞에 보면 여기에 리턴 타입이 들어가는데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객체를 초기화할 때, 객체를 만들어낼 때 아예 어떤 특정 값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클래스의 이름과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랑 거의 같습니다. 그죠? 자바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퍼블릭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걸로 C샵에서는 정적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스태틱이 붙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수정자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 앞에 스태틱이 하나 붙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와 접근 수정자를 가질 수 없어요. 매개 변수나 접근 수정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처음에 만들 때 확 올라와야 되죠. 스태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애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가진 채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클래스의 정적 필드를 초기화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정적 필드, 그러니까 스태틱한 애들을 초기화할 때 만들어냅니다. 자, 일반적으로 메인 메소드보다 먼저 실행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로딩되는 시점에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스태틱한 영역에 이제 위치를 하기 때문에 메인보다 먼저 돼요. 자, 정적 필드의 초기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정적 필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거나 생성자를 이용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걸 쓰죠. 정적 필드에다가 보통 초기화를 해서 보통 썼는데 C샵은 생성자를 이용해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스태틱 필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직접 값을 넣어서 스태틱한 필드에 대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거 안 하면 제로로 들어가죠. 자,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로로 보통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생성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스태틱이 붙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스태틱이 붙으면 얘네들 이런 new 이런 애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애들에 대한 초기화를 하겠죠. 그래서 요런 애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초기화 값들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 요 클래스 이름으로 요러한 생성자를 부르면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저기 뭐죠? 이건 생성자가 아니죠. 이거는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메소드죠. 메소드고 요게 그거네요. 요게 스태틱한 생성자네요. 그죠? 스태틱한 생성자인데 요 스태틱한 필드들에 대해서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초기화를 넣고 있죠. 초기화를 넣고 있기 때문에 요게 요런 애가 뭐예요? 스태틱 생성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스태틱 생성자. 왜냐하면 요런 값들에 대해서 초기화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니까 저희가 한번 설명 들었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이제 단축키 외울 때가 됐죠? Ctrl Shift N, Ctrl Shift N. 그러면 저희는 바로 Ctrl Shift N 해가지고 프로젝트 만들고 다음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크게 해서 할까요? 스태틱 컨스트럭터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정적 생성자라고 하고 엔터를 그냥 누르면 챕터 4인 것도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요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위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클래스라고 하면서 뭐 A라고 하는 애를 만든다고 치자고요. 자, 이런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클래스에 스태틱한 인트형으로 A라는 필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100이라고 넣었어요. SA라고 할까요? 스태틱한 A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태틱한 변수로 인트형의 SB라는 애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 요 값에 대해서 초기화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앞쪽에 가서 설명을 보면 이런 애는 매개 변수와 접근 수정자, 퍼블릭 같은 접근 수정자를 갖지 말래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퍼블릭 이렇게 넣으면 지금 당장에는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있는 SB라는 애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SA에다가 더하기 10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퍼블릭하게 대신 스태틱하게 출력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프린트 A라고 할게요. 이런 애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console.write 라인으로 넣어주는데 쓰는 거죠. SA라고 하는 애는 0번째 값으로 찍고요. SB라는 애는 첫 번째 값으로 찍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SA하고 SB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요 메인을 수행할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요? AAA라는 데다가 저희가 프린트 A라고 하는 이렇게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어쨌든 요 값을 찍겠죠.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여기에 얼마를 찍어요? 제로를 찍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얼마를 찍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물어보는 겁니다. 돌렸더니 결과가 여기 0이 나오네요. 이게 실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생성자 이름이 뭐죠? 스태틱 생성자죠. 여기에다가 스태틱이라고 붙여야 되죠. 책도 지금 이게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스태틱이라고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200이라고 초기화가 먼저 된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스태틱이 붙어 있는 애가 뭐예요? 스태틱 생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스태틱이 빠져 있는데 이거 예제를 직접 해보길 잘했네요. 여러분 엉뚱한 값으로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건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애는 여기 정적 생성자 스태틱 컨스트럭터이기 때문에 수정자가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없으면 안 되고요. 여기 스태틱이라고 넣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제가 길어서 조금 짧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멸자 자바에는 없던 애인데 C++에 있는 애죠. 소멸자는 디스트럭터라고 얘기해서 클래스의 객체가 소멸될 때 필요한 행위를 기술한 메소드예요. 보통 생성자랑 이름이 똑같은데 앞에다 이 틸트를 하나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물결무늬를 하나 붙이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finaliz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가 더 이상 참조되지 않을 때 이 finalize라는 메소드는 GC라고 해서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호출을 해서 다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제일 많이 쓰는 애가 이 디스포즈인데 디스포즈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관리되지 않는 자원을 직접 해제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이 스코프를 벗어나면 즉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호출이 돼서 처리되는 그런 애인데 자바에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이 뭘 안 하는 거예요? 소멸자를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C++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미 회수된 포인터를 다시 회수를 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자바는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호출돼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C샵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두시면 그냥 얘네가 가비지 컬렉팅이 됩니다. 워낙에 요즘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디스포즈라는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게 우리의 생성자고요. 요게 뭐예요? 소멸자입니다. 생성자고 소멸자인데 요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시점에 요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생성자는 언제요? 요 놈이 요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되는구나 라고 해서 요거까지 출력이 되고 이제 끝날 때 저 디스트럭터라는 애가 꼭 디스트럭터가 아니라 여기에
클래스명이 이거라서 그런데 이 클래스에 대한 소멸자가 이제 호출이 되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이런 애 안 만들고도 잘 썼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소멸하는 시점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이런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요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서 출력 결과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퍼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정한 C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애죠.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많이 보던 애입니다. 자, 프로퍼티라는 애는 클래스의 프라이빗 필드를 형식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메소드예요. 우리 보통 클래스의 프라이빗 필드는 getSet 가지고 다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et이 있고요, get이 있습니다. 그래서 set 접근자, get 접근자라는 걸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기도 하고 값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get 또는 set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퍼티의 이름이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프로퍼티의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놈에 대해서 get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값을 가져오는 일을 하시고요, set 해서 그 프로퍼티에다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예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프로퍼티 수정자는 수정자의 종류와 의미는 메소드와 모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에서 쓰던 그 수정자들을 그대로 씁니다. new, 뭐 static, virtual, seal, override, abstract, extern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배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얘가 프로퍼티가 거의 getter, setter, 메소드랑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프로퍼티의 동작은 필드처럼 사용되지만 메소드처럼 동작을 해요. 실제로는 필드인데 필드이자 getter, setter,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필드처럼 사용되지만 메소드처럼 동작을 한다. 조금 있다가 예제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배정문 왼쪽에서 사용이 되면 set 접근자가 호출되고요. 배정문 오른쪽에 사용이 되면 get 접근자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정문이라는 건 이거죠, 이건데 만약에 프로퍼티가 배정문의 왼쪽, 이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set 하는 일을 하고요. 이쪽에 나타나면 get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의미적으로는 메소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 이런 메소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보통 자바 시간에 이미 많이 했죠. 필드 하나 놓으면 그거에 대한 getter, setter 우리 자동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동작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워낙에 getset은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그거를 C샵에서는 프로퍼티라는 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런 멤버 필드가 있잖아요. 요런 멤버 필드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요 안에서 이 멤버 필드에 대해서 뭘 했어요? 멤버 필드에 대해서 뭘 하냐면 getter, setter를 만듭니다. getter, setter. 대신 프로퍼티라는 애는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getter, setter 대신 요 놈을 앞에 그냥 간단하게 get 혹은 set만 해가지고 내가 할 동작, get을 하면 요 값을 리턴할 거고요. set을 하면 여러분이 준 값으로, 원래는 get 하면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value라는 애가 그걸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value 값으로 요 멤버 필드에다 값을 넣어주는 일을 하는 애가 set이에요. 마찬가지로 필드가 하나 더 있으면 다시 요 시작되는 문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타입으로 리턴을 해줄 거고요. 똑같습니다. 위에도 똑같이 get이라고 하는 거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요 값, 내 멤버 필드의 값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할 거고요. set은 외부에서 받아온 value라는 값, 이건 시스템이 제공하는 값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여기 내 멤버 필드의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getter, setter를 쓰던 거 대신 이렇게 프로퍼티로 getS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씁니다. 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toString이라는 애를 오버라이드 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데, 자, 기존에 쓰던 애랑 다른 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통 여기에다 값을 넣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set numerator라고 이렇게 하죠. set numerator 하고 거기다 매개 변수 값으로 1을 받아서 넣었죠. 근데 여기는 마치 필드처럼, 그러니까 난 요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퀄에 여기에 나타나면 여기에 있는 setter라는 애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값 1이라고 넣은 값을 value로 받아서 요 부분에다 값을 딱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뒤에 가로는 없는데, 함수처럼 쓰이긴 했는데 가로는 없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애들, 요런 애들이 다 프로퍼티예요. 요쪽에 나타나면 set, 요쪽에 나타나면 get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값을 넣고요. 여기 보면 numerator라고 하는 애, 요거는 이제 get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값을 꺼내와서 1을 더해서 i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i 값은 집어넣는데 여기에 다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모에 해당되는 그 단어에다가 내가 만든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찍으면 분자 분모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우리 클래스 맨 처음에 할 때 했던 그 예제랑 같은 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맨 처음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잠깐만 보죠. 여기는 getset을 쓰진 않았네요, 그죠? 여기는 getset을 쓰진 않았는데 어쨌건 저희가 요런 애를 이용했는데, 얘랑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애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프로퍼티라는 애를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왜 안 꺼지죠? 네. 자, 여기 가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N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띄우고요. 다음 누르시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프로퍼티 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프로퍼티라고 주고 엔터를 딱 두죠. 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위에다가 저희가 분수 처리하는 클래스로 클래스 coll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우리 여기에다가 그 멤버 필드로 private한 애로 int형의 num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numerator인데 그냥 num1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private하게 int형의 num2라는 애를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저런 애를 처리하는 프로퍼티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원래는 저런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public 저 리턴 타입으로 세팅하려면, 그냥 저 값을 세팅하려면 void set num1 이렇게 해가지고 int n1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num1이라는 멤버 필드를 받아온 n1 값을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get은 어떻게 해요?
public return 타입이 int니까 int라고 줬고 get num1 매개 변수는 필요 없으니까 두고 return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num1을 이렇게 리턴하는 애가 get num1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하면 맨날 여기다 뭐 오른쪽 버튼 같은 거 하나 눌러가지고 getter setter 막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워낙 자주 쓰니까, 이런 애들은 워낙 자주 쓰니까 C샵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주고요. 이 타입에 맞춰서 여기를 int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필드명을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프로퍼티라는 애를 만든 거예요. 요거에 대한 프로퍼티. 근데 요 프로퍼티는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오듯이 접근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접근자로 대표적인 애가 get. 어떤 필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네요. 근데 get은 아까 전에 했던 우리 get터랑 똑같아요. 얘가 하는 일은 리턴해서 저 num1을 리턴해 주는 일을 합니다. 어쨌건 get터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여기 생기는 게 없죠.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일은 뭐라 할 거냐면 나는 저 num1 값을 채울 건데 뭐로 채울 거냐면 원래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받아오는 매개 변수를 시스템이 알아서 value라는 값으로 처리해 줍니다. value라는 값으로 여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um1이라고 하는 애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보죠. 자, 여기 내 프라이빗으로 있는 num2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public이라고 할 거고 리턴 타입이 이게 타입이 int였기 때문에 int 타입으로 할 거고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num2라는 이름을 줘요. 그리고 get 하는 일이랑 set 하는 일을 해요. get 하는 일은 뭐 한다고요? 내 값을 되돌려 주는 거죠. num2라는 값을 되돌려 주는 일이 get이고요. set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나는 저 num2에다가 값을 넣는데 뭐로부터? 시스템이 주는 value 값으로부터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이 뭘 만든 거예요? 이런 프로퍼티하고 어디 갔냐? 이런 프로퍼티를 만든 겁니다. 좀 길긴 한데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저 클래스를 그냥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있는 toString이라는 애를 override라는 키워드를 쓰고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우리 메소드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toString을 얘가 override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override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주고요. public string으로 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override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었던 얘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 저절로 되는데 우리는 리턴할 때 뭘 리턴할 거냐면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num1 나누기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해줘야 되죠. 더하기 이렇게 해서 표시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num2 이렇게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num과 num2가 숫자지만 여기 문자열이랑 합쳐지니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문자열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자열로 리턴합니다. 이렇게 해서 toString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쓰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자, 여기 봤더니 flex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flexion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f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고요. new flexion 여기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뭘 하고 싶으면 저 flexion에다가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set 해서 num1 뭐 이렇게 해서
우리 1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값을 넣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 필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런 프로퍼티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점을 찍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 공구 표시, 우리 전에 보면 랭스나 뭐 이런 애들, 프로퍼티라고 했던 애들, 걔네들에 대한 공구 표시가 나타나는 이런 애가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getter setter랑 같은 애입니다. 근데 얘가 이 프로퍼티가 동시에 getset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equal이 이쪽에 나타나면 뭐로 쓰인다고요? set.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숫자 1을 집어넣습니다. 자, int i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f로부터 num1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get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여기에 있는 요 get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값, 요 전에 1을 넣었으니까 1 값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1과 더해서 i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num2라는 프로퍼티에다가, 근데 프로퍼티를 쓰면 메소드라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마치 필드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심플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 프로퍼티라는 애를 씁니다. 여기에다 저 i 값을 넣어요. 그러면 값이 들어갈 거고, 저희는 이제 값이 두 값이 채워졌기 때문에 console.write 라인으로 출력을 할 건데 뭘 하면 되냐면 f에 대한 toString을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값에 따라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잘 출력을 하겠죠. 중요한 건 요거를 보자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왼쪽이랑 오른쪽에 쓰였을 때, 이렇게 왼쪽에, 요거의 왼쪽에 쓰였을 때 요게 세터의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게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getter setter 대신 getset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애가 뭐라고요?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퍼티. 그리고 아까 전에로 보시면 공구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다시 예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있는 요거 필드처럼 사용되지만 메소드처럼 동작을 한다. 이 뜻이 뭔지 알겠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필드처럼 사용되지만 메소드처럼 동작한다. 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getter setter 쓰시면 됩니다. getter setter. 그리고 지금 여기 getset을 set 접근자, get 접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덱서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인덱서는 조금 더 기니까 저희가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 끊어서 요거 인덱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시고 저희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